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95쪽에 인감증명 할 거예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는 이 갑은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면 등기관은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에 이 내용을 보고 옮겨 적어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해요. 이때 이 신청 정보에는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요. 을이겠죠.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을 겁니다. 요때 요 찍혀 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요 찍혀 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사면, 증명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는 도장이란 뜻이고요. 감은 살필 감자를 써서 살핀다, 조사한다 라는 뜻이고요. 증명은 증명서류, 증명정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등기 권리자는 이 도장을 살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고 이익만 발생하니까 구태여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 의무자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갑의 의사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지, 갑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넘기는 것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인감증명은 누가 첨부를 하겠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첨부를 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단독신청의 경우 또는 단독촉탁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처음부터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청 정보가 종이로 만들어진 경우, 그때만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이 신청 정보를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모니터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처음부터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신청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프린터를 켜서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종이로 만들어졌고 도장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게 별도로 있죠. 뭡니까? 그렇죠. 공인인증서 정보. 공인인증서 정보로 이 인감증명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그리고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공동 신청의 경우만 첨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인감 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 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우리 등기 규칙은 중요한 등기를 규정해 놓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는 이거겠죠. 소유권의 뭡니까?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것이 인감 증명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 단계에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겠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인감 증명을 첨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는 을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을의 등기 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존재합니다.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말소 등기가 되기 직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말소 등기 되기 전에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갖고 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소유권자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유인성설과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전혀 다릅니다. 얘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렇죠. 얘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혼용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에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을이겠죠. 을은 등기 관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같습니까? 갑이 같겠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따라서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요 을은 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전세권을 양도해요. 전세권이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는 넘길 양자에 넘길 도자입니다.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주체가 바뀌니까 무슨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주체의 변경은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명의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냐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이건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예요. 소유권자가 갑 아닙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따라서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입니다. 첫 번째는 주등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때 이 전세권, 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을, 등기 관리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같습니까? 갑.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도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를 하나씩 판단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네?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한다면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등기미자가 아니니까 원칙에 의한다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그렇다면 이 을이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 이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만큼은 이 가등기 명의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또는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이러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이건 원칙에 입각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일반인일 때는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안 나시겠죠? 네. 그럼 이거는 뒤에서 볼 거고요.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이따가 보시고요. 그냥 외워두세요. 일단 위임 확인 정보 인감증명. 이따가 볼 거예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 다음에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따가 보실 거예요.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건 일단 외워두시고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갑소유고 이쪽은 갑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갑은 지적소관청에 가서 합병을 신청했고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상 합병이 된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도 합병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되고 등기부에서도 합병이 돼야 돼요. 등기부에서의 합병을 합필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서의 합병을 합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점은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합병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합필 등기까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갭. 이 시간 동안에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갑이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두 필지가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합병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소유자가 동일해서 합병이 됐는데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따라서 이때도 합필이 가능한가?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합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할 겁니다.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된다고 한다면 합필 등기 해주겠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이제 된다고 이게 등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걸 왜 썼지? 네. 어떻게 합필을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즉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해 줍니다.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병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좀 어려우시니까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 요 갑과 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원한다는.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토지를 소유한다면 황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면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지분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가격도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병을 할 때는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과 을의 확인이 필요해요. 등기관이 봤을 때. 따라서 이때는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확인서가 첨부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서가 이렇게 작성이 됐을 텐데요.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당연히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쪽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용익적 권리를. 이 용익적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 전부에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일부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예요. 이때 요 갑이 이 토지를 분필을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분필을.
지적공부에서는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분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분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왜 2개 썼을까요? 정신이 없네. 네.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되느냐면 지금 100번지 토지가 2필지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0번과 100의 1번 정도로 나눠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쪽은 100번이 될 테고 이쪽은 또 다른 지번이 부여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의뢰 지상권이 어느 토지에 존재하는지를 이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느 토지에 존재하겠습니까? 이쪽에 존재할 겁니다. 이걸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 한 필지 토지가 2필지로 나눠지게 되면 등기부도 하나만 있다가 2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의뢰지상권을 어느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지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지 의뢰지상권을 100의 1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지 등기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등기를 의뢰지상권 등기를 이제 옮겨 적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때 요 갑은 요 의뢰지상권을 요쪽에다가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가 도로예요. 그러면 의뢰지상권이 이쪽에 있다라고 거짓말 생각칠 수가 있겠죠? 뻥까칠 수 이상한가?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의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첨부가 될 텐데 이 확인서 안에는 의뢰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때도 의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속등기할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이 모여갖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이 협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상속인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상속인들이 이때 상속인들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등기관이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서류는 제3자의 동의서라는 겁니다. 요 제3자의 동의서가 있을 때 여기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동의, 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요 제3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첨부돼야 되겠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5쪽부터 한번 보죠. 95쪽. 인감증명이 나와 있고요.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인감증명은 누가 첨부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거니까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공동신청의 경우에서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용도는 2가지가 있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과 비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은 요 매는 매매란 뜻이고요. 도자는 넘길 도자예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비매도용 인감증명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 이외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하는 게 비매도용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법률행위 중에서 어뜸은 계약이고 계약 중에서 어뜸은 매매죠. 등기 중에서 어뜸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감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쪽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인감증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테고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발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그건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보겠죠. 따라서 판례는 발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이거는 인감증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발급일자가 누락이 됐으니까 3개월이 경과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발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우리 판례는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방문 신청의 경우만. 그렇죠.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7가지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원칙적인 가장 중요한 인감증명이에요.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의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아까 강조드렸죠. 네.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인감증명이니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하필 특례에 따라 등기 신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 인감증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하필 특례 규정은 뭐냐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필 등기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자의 인감증명.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 협의서에 찍히는 도장이 상속인들의 조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그 정보 안에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정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대포로 외우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줄 한 줄씩. 그 다음에 기타가 나와 있는데 기타 1번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좀 읽어두시고요. 2번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본인은 어떠한 상태라는 뜻입니까? 약간 좀 그런 상태죠. 네, 제한 능력 상태죠. 따라서 이 제한 능력 상태에 본인이 도장을 찍을까요? 법대가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법대의 도장이 찍힐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법대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그런데 임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입니까? 임대가 있다는 얘기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본인이. 따라서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인 경우에는 임대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요. 5번도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 증명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주면 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 후에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1번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명의는 등기권리자죠. 맞습니까? 등기권리자가 될 겁니다. 이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면 등기관이 이 을의 주민번호와 요 을의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을의 주소가 여긴지 주민번호가 진짜 이 주민번호인지 등기관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등기관이 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와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해야 됩니다. 보통 주민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보통 뭘까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게 되면 등기관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를 기록합니까? 아니면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구만 첨부하면 되겠습니까?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이 될 때 그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진짜 그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만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를 새롭게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명의는 등기 권리자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 등기 권리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와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저쪽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요 갑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큼은. 그 이유는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중요한 권리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소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면 부동산 사기, 무관한죄의 처분행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소가 다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나타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소 증명정보만 첨부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명정보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소 증명정보만 첨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명정보와 주소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관리자.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증명정보만큼은 첨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워낙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부동산 사기치는 것을, 남이 부동산으로 돈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97쪽에 의의가 나와 있고요. 첫째 줄 보시면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등기 권리자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밑줄 치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명정보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정보만.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그 다음에 내용, 이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실까요? 3번. 판결, 경매, 공매 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 권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여기서 판결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단독 신청이죠. 맞습니까? 공매, 경매, 이건 법원의 단독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이에요. 경매, 공매, 경매는 법원의 단독 촉탁, 공매는 세무서의 단독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강공세의 촉탁에 의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양쪽 다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단독 신청이나 단독 촉탁의 경우에는 누구만 첨부한다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만. 등기 권리자만. 그렇죠. 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왜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네, 무고난이 처분행위, 즉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면 또는 강공세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거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존 등기 명인의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다. 이건 별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본 것을 좀 복잡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 건물은 갑이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갑이 먼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지만, 먼저 보존 등기 신청이 있어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질 테고, 그래야지만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요 갑의 보존 등기 신청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그렇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까?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가 아닐까? 보존 등기는 갑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요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추는 겁니까? 갑의 이름으로. 그렇죠.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 을이 갑이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니까 을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갑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네? 갑이겠죠. 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대위 신청을 통해서 갑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갑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갑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갖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을은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때 을은 등기 의무자,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돼야지만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병은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걸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먼저 이 병에게 채권이 있습니까?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있겠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겠죠? 이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때 병은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대위 신청할 때 누구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까? 을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죠. 이 병의 주소 증명 정보는 요때 첨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을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98쪽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자연인 중에서도 내국인만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연인 중에서 내국인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인 중에서 내국인이 아닌 자들은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번호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가 있는데요. 이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증명정보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없어요? 있죠? 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사람은 뭘로 나눠집니까? 네. 네? 자연인과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두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법인도 두 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한 자, 사단법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한 자,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즉 법인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제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린 적이 있어요. 법인이 만들어지는 단계. 먼저 갑을병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합의. 이를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는 전형적인 계약 14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매매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14개의 전형계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는 빠져있는 것일 뿐입니다.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계약. 이게 조합계약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산에 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산휴회라는 단체를 가불병이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이를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산휴회는 구성원들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 사단법인이 될까요? 재단법인이 될까요?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규칙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규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의 이름을 보통 정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칙은, 그 명칭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요. 보통은 이러한 이름을 쓰는데요. 이 이름을 구태여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규약, 기타 규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관이나 기타 규약. 규칙, 약속 이란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산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버스 대절할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니폼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다 끝나고 나서 막걸리도 먹어야 되겠죠? 네, 막걸리는 좀 뭐 저렴하겠지만 거기 안주가 좀 비싸겠죠? 따라서 비용이 필요해요. 돈이, 운영 비용이. 이거는 이제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제일 좋죠.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지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법인 설립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인 등기부에다가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립 등기를 한 시점부터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 구성원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걸까요? 사단법인이 될 테고. 이때 이 가불병이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가불병이 재산을 출연합니다. 재산을 출연해서 재산이 구성원이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재단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 기타 규약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달리 표현하면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이 아닌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라는 뜻이에요.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종중, 그 다음에 사찰,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자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등기신청 적격, 즉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여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죠. 도시에 목 좋은 데는 다 십자가 올라가 있죠. 네, 인간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이 있죠. 인간의 해탈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종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조상을 위해서. 정당은 쓸데없이 있죠. 이건 네, 있으나 마나는 데 같은데 여간 정당도 엄청난 부동산 갖고 있죠. 빌딩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에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다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죠. 결국은 얘네에게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법행위가 조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네, 등기신청 적격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비법인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거래계의 실제를 반영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이 재산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만을. 이걸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민법상 조합은 정관 기타 규약, 즉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해체가 대단히 쉽습니다. 해체가 대단히 쉬운 단체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해체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이 민법상 조합이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에선 단 하나도 없어요.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흐지부지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등기신청 적격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것과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적격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과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게 여기서 구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단체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단체의 실질이라는 것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면 단체의 실질이 있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규칙이 없다면 단체의 실질이 없으니까 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맨 마지막에 있는 박스를 외울 겁니다.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쓴 겁니다. 먼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그랬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부터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이 민법상 조합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아니라는 것은 뭐가 꼭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정관, 기타, 규약. 그렇죠. 따라서 정관, 기타, 규약이 첨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정관, 기타, 규약이 첨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자연인은 아니죠. 자연인은 아니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표자, 관리인이에요.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정보를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부에 등기 의무자로서 그자가 등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따로 전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문구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사단, 권리 능력 있는 사단이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건 이 사단의 의미는 사람의 단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단체. 그러면 사람의 단체니까 이 사단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의 구성원들이에요. 사단의 구성원들. 이를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 이 사원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구성원, 사단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사단의 구성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교회가 이 부동산을, 교회 건물을 을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교회 대표가 멋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원들의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사원의 총회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총회에서 결의가 돼야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의서가 작성이 되겠죠. 이 결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B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죠. 취득하는 자도 사원총회를 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취득하는 자니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만 발생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권리를 상실하는 자이니까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갖춘 다음에 결의서가 첨부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도 있고 비법인 사단재단도 있죠. 이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네? 컨닝 해보세요. 컨닝.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법인 등기부가 있느냐, 법인 등기부가 없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법인 등기부가 있을 때 법인이 될 테고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때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때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법인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얘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때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네 번째 보십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대표자가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무대포로는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